애비야, 애미야, 바쁘니? 아버지,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버님, 저도 괜찮아요. 다른 게 아니라 쑥스럽지만 내가 좀 중대 발표를 할까 하는데 나 재혼을 할까 한다. 네? 재혼이요? 아버님 만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몇 번 만났는데 성격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해 재밌어서 같이 살까 한다. 어머, 아버님, 축하드려요. 고맙다. 남사스럽지만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나 좋은 대로 살다 가련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재혼하시면 새어머님이랑 알콩달콩 더 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남편이랑은 아주 젊었을 때 사별해서 혼자 애 둘을 고생해서 키운 것 같더구나. 동대문 쪽에서 작은 술집을 하는데 성격도 명랑하고 쾌활해. 나도 거기서 만났는데 아주 사근사근 잘하더라고. 술집에서 만나신 거예요? 응?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곳 아니다. 노인네들 가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건전하게 한두 잔 하고 오는 데야. 술집이면 어떻고 식당이면 어때요? 아버님이랑 그분이 서로 좋으면 됐지. 전 아버님이 좋다면 다 너무 좋아요, 아버님.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긴 한 거예요? 만난 건 한 대여섯 번 되나? 에? 대여섯 번 보고 결혼을 하신다고요? 당신도 참. 아버님이 오죽 사람을 잘 보셨으면 그렇게 몇 번 안 보고도 결혼하신다고 하시겠어. 아무튼 애교도 많고 내 맘에 쏙 들게 행동하는 여자야. 아무리 늦은 나이에 재혼하시는 거라지만 좀 더 만나보시지. 아휴, 난 어째 불안한데. 너희도 만나보면 마음에 들 거다. 내가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 테니 밥 한번 같이 먹자꾸나. 좋아요, 아버님. 저희도 너무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요. 뭐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만나서 인사라도 드려야죠. 시간 말씀하시면 제가 괜찮은 레스토랑 예약해 둘게요. 그래, 너희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아버님이 좋은 분 만나서 어머님도 하늘나라에서 이제 안심하실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 혼자 계실 걱정만 하셨었잖아요. 이 사람은 또 왜 쓸데없이 엄마 얘기를 하고 그래? 아니다. 민선이 말이 맞아. 나도 죽은 정훈 엄마가 나한테 좋은 사람 데려다 준 거라고 생각해. 이제 새로운 분 만났으니까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실 일만 남았어요, 아버지. 네, 아버님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 정말 고맙다, 너희들한테.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만나시는 분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네, 정확히는 결혼할 사람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이 조만간 아드님 내외 분들이랑 만나 뵙기로 했다고 하시던데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먼저 연락했어요. 괜찮지요? 그럼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여쭤보세요. 며느님이 올해 나이가? 저 45살이에요. 난 55살인데 내가 나이도 더 있고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네? 네. 그럼 말 편하게 하세요. 다 같이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여자끼리 먼저 말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버님 말로는 네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하던데 돌아가신 시어머니 병간호도 집에 모셔서 다 직접 했고. 네, 아버님이 워낙 절 예뻐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도 그러셨고요. 제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인걸요. 그럼 여태까지 아버님한테 뭘 많이 받았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 재산 많은 거 다 알잖아. 뭐 이것저것 너한테 많이 해줬냐고. 그냥 사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왜 여쭤보시는지. 이제 내가 아버지랑 결혼하면 재정 상태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관리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도 들어간 게 있는지 내가 알고는 있어야지. 아버님 재산을 직접 다 관리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내가 아버님보다 20살도 더 어린데 내가 하는 게 맞지. 건물이 좀 있다고는 하시던데 정확히 몇 채가 있는지는 아직 안 알려주시더라고. 넌 알고 있지? 몇 채야?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건 3채예요. 더 있으신지 팔으셨는지도 잘 몰라요. 집도 지금 사는 거 말고 또 있지? 별장처럼 양평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다른 건 들은 거 없어요. 돌아가실 때 다 싸가실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까지 꽁꽁 숨겼대? 네? 아니야. 내 말 신경 쓰지 마. 그럼 건물이랑 집 말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 통장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같은 거 있잖아. 보험 들은 것도 혹시 아는 거 없어? 그런 건 철저하게 아버님이 갖고 계시니까 제가 더 모르죠.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여쭤보세요? 말했잖아. 이제 한 입을 덮고 같이 살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어쨌든 너가 지금 정확히 아는 건 건물 3채랑 집 2채 이거지? 나중에라도 아버님이 재산에 대해 더 얘기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 글쎄요. 그건 제가 확답을 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같은 여자인데 서로 돕고 살자. 이제 우리도 한 식구잖아? 맞다. 만나기 전에 미리 얘기해 두려고 하는데 아버님이랑 나 결혼식 그 로얄 호텔에서 했으면 좋겠어. 알지? 어딘지? 네, 그런데 거기 굉장히 큰 걸로 하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럼 내가 술 장사한 게 몇 년인데. 나 찐단골 진짜 많거든. 그리고 아버님같이 재력가랑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예. 아버님이 결혼식에 대해 결정 못하시면 제가 그럼 그쪽으로 운은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예물은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세트에 명품백 3개 정도? 아버님이 연세가 있어서 잘 모르시니까 너가 옆에서 좀 챙겨줘. 예물도 하시려고요? 당연하지. 나 첫 결혼 때 아무것도 못 받았단 말이야. 그것도 우선 체크해 놓을게요. 참, 그리고 지금 아버님 사시는 집 리모델링해서 싹 다 뜯어 고쳤으면 하는데. 그거 5년 전에 이미 다 한 건데요. 지금도 새 집 같고 좋아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지. 거기서 전부인 병져 누워있다가 죽은 거잖아. 난 그런데 못 들어가. 아버님이 이사 가기는 싫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들어가 살아야지 뭐. 아버님이 너 엄청 좋아한다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너가 한번 말해주면 먹힐 거 아니야. 저도 뭐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타입이라 아무튼 여쭤보기는 할게요. 응, 그래. 우선 생각나는 건 이 정도고 또 말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할게. 괜찮지? 네, 그렇게 하세요. 자기야, 나 오늘 그 아버님이 만나시는 분한테 먼저 연락 왔었어. 그래? 무슨 일로 먼저 연락을 하셨대? 그런데
느낌이 좀 쎄해. 왜? 나한테 아버님 갖고 계신 재산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으시더라고. 건물은 얼마나 되고 집은 몇 채 있는지. 나한테 뭐 따로 떼어준 건 없냐, 현금이랑 주식, 보험 같은 건 넉넉하냐 등등. 진짜? 그런 걸 물어봤다고? 그렇다니까. 그리고 결혼식도 로얄 호텔에서 하고 싶고 예물이며 뭐며 아주 좋은 것만 받고 싶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 아버님이 연세가 있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나보고 좀 잘 챙겨달래. 참, 결혼해서 들어가 살 연남동 집 싹 다 리모델링 할 수 있게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달래. 그거 한 지 5년밖에 안 됐잖아. 그거 말 안 했어? 했지. 그런데 돌아가신 시어머니 계시던 데라서 기분 나쁘다고 다시 고쳐달래. 헐, 만나기도 전부터 요구사항 장난 아니네. 나이도 55살밖에 안 되는 거 자기도 알고 있었어? 아니, 그러고 보니 아버지한테 나이를 안 물어봤었네. 그럼 아버지가 75세시니까 20살 차이 나는 거야? 나이 차는 그렇다 쳐도 나한테 돈 관련한 얘기들만 늘어놓으니까 느낌이 좀 그래. 엄청 좋지는 않네. 어떡하지? 아버님, 요즘 그분 만나고 나서 저렇게 신나하시는데 당신이랑 연락 한번 하는 내용 같고 뭐라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기는 하네. 당신 말 들으니까 나도 느낌이 안 좋기는 한데 난감하네. 당신 말이 맞아. 아버님이 활력이 생겼는데 거기에 찬물 끼얹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우선은 아무 말 말고 좀 지켜보자. 그래, 그러자. 1년 뒤. 자기야, 큰일 났어.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 병원? 왜? 무슨 일이야? 다쳤어? 나 말고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왔어. 아버지가? 지금 의사소견으로는 뇌출혈 같다고 하시는데 바로 응급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얼마 전부터 연락 와서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시긴 했는데 타이레놀 드시라고 했었는데 진작 병원에 모시고 올걸.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 당신 탓 아니야. 자책하지 마. 우리 친가 쪽이 대체적으로 뇌질환 겪으신 분들 많아. 새어머니도 옆에 계셔? 아니, 어머니는 지금 연락도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셔. 뭐? 거기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요즘 어머님도 좀 이상하긴 했어. 한 2달 전부터 연락도 잘 안 되고 통화가 돼도 바쁘다면서 끊어버리시더라고. 아버님 집에 가끔 찾아가 보면 집도 어지러져 있고 밥도 전혀 해먹은 적이 없더라고. 내가 2분 같이 사시고 너무 아버님한테 신경을 못 썼나 봐. 당신도 애 새학년 올라가서 정신없이 바빴잖아. 자꾸 자책하지 마. 그나저나 새어머니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내가 지금 바로 병원 갈 테니까 당신은 새어머니한테 계속 전화 좀 해봐. 알았어.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뭔 연락을 전화에 불통이 나게 해대니? 짜증나게. 제가 며칠 동안 얼마나 연락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야 보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기다려도 안 오시고 집을 며칠 동안 비우신 거예요? 너 내 스토커니? 내가 집에 들어가든 말든 너가 뭔 상관인데 그래. 지금 아버님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잘 계시겠지 뭐. 아버님 지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지 5일째예요. 그래? 그래라니요? 어머님이 집에 안 계셨을 때 제가 집에 가보니까 쓰러져 계셨었다고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내가 뭘 하는지 어딜 가는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되니? 너가 마침 와서 아버님 병원으로 옮겼으면 다행이네. 다행이요?
지금 의식 없이 호흡기 달고 계세요. 수술했는데도 저 정도면 평소에 두통이 엄청나셨을 거라고 의사가 말하던데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나야 모르지. 내 머리 아픈 게 아니니까. 아버님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 원래 지병도 있으니까 건강관리에 신경 좀 써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드렸었잖아요. 그럼 네가 와서 돌보지. 왜 나한테 자꾸 이 난리야? 도대체 우리 아버님이랑 결혼은 왜 하신 거예요? 너 자꾸 선 넘는다? 다 됐고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나 지금 급한 일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따 갈게. 아휴, 귀찮아 죽겠네. 최대한 빨리 오세요. 중규 며느라기 되는 사람이지? 안녕하세요, 종태 아저씨. 맞구만. 나 중규 친구 종태야. 이렇게 연락을 다 주시고 어쩐 일이세요? 중규 상태는 좀 어떤가? 수술은 끝났는데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세요. 의사도 장담은 못하고 있어요. 아휴, 얼마 전에 중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면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결국은 그게 발단이 된 건지 저렇게 쓰러져서는. 아버님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셨다고요? 뭐 때문인지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사는 그 여자가 속을 엄청 썩였나 보더라고. 새어머니가요? 두 분 같이 사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저한테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었어요. 준규가 다 늙어서 재혼하는 거 자네들이 허락해 주었는데 잘 살지는 못할 망정 본인 힘들어하는 거 알면 너무 미안하다고. 면모가 없다면서 혼자 엄청 속 끓이는 것 같더라고. 나한테도 참다 못 견디고 술 한잔하고 말하더라고. 아버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여자가 알고 보니 순 거짓말 덩어리였더라고. 남편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오래전에 사별해서 힘들게 산 척하고 준규한테 야금 돈 받아서 그 남편한테 갖다 준 모양이야. 네? 뭐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술집 하면서 드나들던 남자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면서 준규한테 들킨 게 한두 번이 아니래. 사치도 워낙 심해서 몇 번 메꿔주고 그랬더니 그게 버릇돼서 돈 안 주면 목매달아 죽어버리겠다고 난리 피우고. 돈도 돈이지만 그 여자랑 행복할 줄 알았던 자기 말년이 이 모양이 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났던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들을. 우리 아버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결국에는 저렇게 누워서 병원 신세를 지고 마는구먼. 어휴, 불쌍한 것.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희는 새까맣게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준규 성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저 세상 가버리면 그 재산 그 여자가 다 꿀꺽할 거 아니야. 그건 막아야지. 네, 저랑 정우 씨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할게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준규가 평소에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칭찬하던지. 우리 준규 잘 부탁해. 네, 들어가세요, 아저씨. 시아버지 사망 후.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아버님 죽었는데 왜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꿈도 크셔라. 당신이 뭘 잘했다고 당신 명의로 된 게 있어? 뭐 당신? 너 말 다 했어? 아니, 할 말은 아직 많이 남았지. 결국은 당신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게 만든 거야. 뭔 소리야? 머리 아파서 죽은 양반한테.
아버님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당신한테 온 거잖아. 이 사기꾼아. 사기꾼? 멀쩡히 살아있는 전 남편을 죽었다고 뻥치고 아버님 돈 가져다 둘이 호의호식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돌아가면서 만나서 아버님 속 썩이고 아버님 돈 갖고 사치나 해대고 처음에 나한테 아버님 재산에 대해서 캐물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목적이야 어떻든 결혼하기로 했으면 된 거지. 그나저나 왜 내 거는 하나도 안 남기고 죽었냐는 거야. 조심성 강한 우리 아버님이 당신이랑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아니야. 분명히 혼인신고했다고 했어. 그리고 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사실혼도 사실혼 나름이지. 당신이 허구한 날 집을 나가서 같이 산 흔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해? 연기를 하려면 똑바로 했어야지.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똑똑한 분인데. 당신이 헛짓거리만 하고 다니니까 원래 주려고 했었던 재산까지 당신한테 못 가게 다 돌려놓으셨던 거라고. 이 멍청한 여자야.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거 되는 줄 알고. 건물 세 채 있는 거 다 나 준다고. 분명히 그랬어. 그건 내가 녹음까지 해놨다고. 그건 이미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녹음이 무슨 소용이야? 뭐? 네 명의로 되어 있다니? 당신이 밥 먹듯이 집 나가고 들락거릴 때 이미 나한테 넘겨주셨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었어야지. 녹음 같은 것보다 문서화되어 있는 게 더 효력 있는 거 모르진 않겠지? 그럼 집은? 연남동 집이랑 양평 별장은? 그건 더 오래전부터 내 거였어. 뭐라고? 내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워낙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건 이미 옛날부터 내 명의로 돌려주셨었어. 현금이랑 주식은 이미 다 애아빠 몫으로 되어 있고. 결론은 당신은 1,000원 한 장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같이 산 1년 동안 아버님이 사주신 명품백을 갖다 팔아서 살던지. 그건 터치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말도 안 돼. 내가 다 속았어. 그 냄새나는 노인네 말에 내가 속았어. 우리 아버님 더럽히지 말고 빨리 썩 꺼져. 이 꽃뱀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님이 더 오래 사실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우라가 치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게 혹여나 빼앗길 뻔했던 재산을 오롯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재산 몰수에 실패한 여자는 전 남편에게도 이혼당하고 다시 술집이라도 열까 했으나 동네방네 안 좋은 소문으로 그것도 무산되자 지방으로 쫓기듯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철없는 형님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원래는 자기 것이라며 저에게 몹쓸 짓을 한 형님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희 부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모든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형님한테 로또 복권 당첨금 절반을 주고 싶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으로 우리 가게 더 확장하고 더 잘 나갈 수 있을 거라며 좋아한 게 엊그제더니.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긴 했었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지금 이혼하고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남자도 새로 사귀고 그래야 될 텐데 매일같이 힘들어서 술만 마시고 애들 돌보는 것도 버거워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 이유는 아니지? 나 당신이 현명한 판단하는 거 아니까 똑바로 이야기해봐. 사실 엄마랑 아빠가 어릴 적부터 내가 남자라는 이유로 조금 더 지원해주시고 그랬거든.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라고는 생각 안 했었지만 누나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빚이 있기는 해.
그렇다고 로또 당첨금을 줘버리겠다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 당신이 싫어하는 이유 나도 짐작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 의견을 먼저 듣고 결정 내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당신 돈으로 로또 복권 당첨된 거니까 따지고 보면 당신 돈이나 다름없는데. 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누나한테 돈 주겠다고 하면 당신 입장에서 서운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리고 우리도 곧 출산할 아기 있는 마당인데다 가게까지 확장해야 하니까 여유 있으면 더 좋은 것도 맞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저번에 형님이 술 마시고 취해서 나한테 했던 말 당신도 기억하지? 나 같은 게 집에 들어와서 괜히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난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잖아. 알지. 그때 누나가 많이 취해서 그랬다고 사과하기는 했었지만. 다음 날 사과하기는 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탐탁치 않았거든. 술 마시고 진상 부리고 나한테 물건까지 집어던지셨잖아.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과하면서도 솔직히 내가 당할 만해서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 기분 나빴거든? 이해해. 당신이 그동안 쌓이게 만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고 말할 때 나도 기분 나쁘더라. 나는 그게 당신한테 생긴 불만이 아니라 나한테 품은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 엄마랑 아빠가 누나 대신 나 챙겨주고 가게 차리는 것도 많이 지원해준 게 사실이니까. 누나는 집 하나 지원받았었는데 나는 가게 차려서 식당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샘이 생기는 건 사람 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형님도 받은 재산 잘 불렸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허구한 날 술 마시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바람핀 거 들켜서 이혼하게 된 거고, 용케 양육권은 받았다지만 양육비도 안 받고 이혼한 것도 이해 안 가고 앞뒤 너무 생각 안 하시고 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해. 누나가 예전에 무당한테 전 본 적 있었던 거 말했던가? 언젠가는 자기가 대박 터질 거라고 믿고 있거든. 그런데 생각과 달리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고 나이는 먹어가고 이뤄놓은 건 없지. 결혼하고 아이까지 둘 있는데 하는 일마다 안 풀리니까 많이 갑갑해하는 것 같아.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나도 당신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불편하다는 거 알아. 우리한테 갑자기 생긴 행운을 누군가한테 베풀면 그건 나름대로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호의라는 건 베풀 만한 사람한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형님 많이 도와주셨잖아. 집 말고도 자잘자잘하게 도와주신 돈 내가 한두 푼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까지 됐다는 건 결국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수도 있어. 그래, 당신 이야기도 더 들어보자. 계속 얘기해봐.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형님이 더 성숙해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찬성이야. 그런데 나한테 요즘 하는 거라든가 앞으로 해나갈 태도 생각하면 믿음이 안 가서. 좋아. 그러면 당신한테 한번 지켜보고 맡겨볼게. 누나가 당신 앞으로도 서운하게 한다거나 당신 눈에 안 찬다고 하면 나는 이 문제에서 전적으로 당신 뜻에 따를게. 결정권은 당신한테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 가족들한테는 다 비밀로 해뒀으니까 말하려면 말하고 계속 감추려면 계속 감추고. 알겠지?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나 믿어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다. 형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긴 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한번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볼게. 남편과 저는 신혼을 만끽하고 있던 중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로또 복권까지 당첨된 행운이 뒤따랐습니다. 그 행운을 매일같이 스스로의 팔자가 불행하다고 투덜거리며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구는 형님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남편. 하지만 전 형님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이후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했죠. 남편 역시 그런 제 생각을 존중해주더군요. 솔직히 형님은 남편과는 성격부터가 영 딴판으로 뻔뻔한 데다가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올케. 나 오늘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술 좀 마실 거거든. 와서 대리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리운전이라뇨? 저 지금 임신해서 한창 조심해야 할 시기예요. 아니, 민호랑 민준이 엄마가 돌봐주고 있다고. 내가 올케한테 그런 것까지 부탁하진 않잖아.
차 좀 운전해 달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들어? 형님이 운전 필요하다고 하면 대리기사를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 싶네요. 누가 돈 없어서 올케한테 이런 부탁하는 것 같아? 같은 여자들끼리 집에 가면서 내 나름대로 할 말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지금 편하게 전화로 말씀하세요. 저번에도 저한테 아쉬운 소리 편하게 잘하셨잖아요. 와, 아직까지 꽁에 있는 거야? 내가 분명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텐데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저한테 화가 나신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물건 집어던지시면서까지 저한테 성질 내놓고 사과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쌓인 게 터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쌓인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때처럼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심을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사람 참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 있다. 우리 올케, 내가 얘기를 안 한 거면 얘기를 안 할 만한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나 삐딱하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내가 화가 났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동생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죄다 서운한 사람들 뿐이야. 그런데 전에 올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었잖아. 여자로서 같이 잘 지내보자고. 그랬었죠. 그 말했던 게 거슬렸던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거슬렸다기보다는 나를 좀 내리깔아보면서 동정하는 느낌이 들었달까? 솔직히 말해서 동생은 가게도 잘 운영하고 있고 올케도 그 덕 누리면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집 한 채 물려받은 것도 간당간당하고 재산은 다 까먹고 있고 대출까지 있는 마당이라고. 인생 실패한 거나 다름없는 나 생각하면 내 동생이 날 부양하든지 책임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 슬쩍 내비치니까 올케가 뭐라고 그랬더라? 요즘은 여자라도 자기 능력 가지고 돈 벌고 오히려 가장 역할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했지? 그런데 웃기지 않나? 올케는 집안일이나 하면서 편하게 내 동생 돈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냐고. 저는 형님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형님이 하도 힘들다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 뿐이죠. 그리고 제가 회사 관두고 집안일 하는 건 남편이랑 합의된 부분이고요. 누가 올케 의견 궁금하다고 그랬어? 사람 기분을 나쁘게 쓰면 그에 따른 대가가 생긴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세상 모든 것이 인과응보야. 본인이 저지른 만큼 나중에 되돌려받는 거라고. 알겠어요. 형님, 지금도 술 드신 상태고 많이 기분도 나쁘신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는 주의를 하고 과거에 했던 말들도 제가 취소할게요. 그렇게 지금 내리 깔아보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사람 칼로 찔러놓고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내가 그날 받았던 모멸감이며 상처들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의견 말한 것뿐인데 그걸로 술 마시고 물건 집어던질 정도까지 상처를 받으셨다면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형님도 저한테 잘못해놓고 사과했으니까 됐지 하는 태도셨잖아요. 이 와중에도 변명하고 나 또 몰아세우는 거야? 내가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올케가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던 나를 밀어버렸다는 거야. 난 지금 절벽으로 떨어진 기분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솔직히 형님한테 제가 그동안 화낸 적도 없고 의견을 반박하거나 대들고 나선 적도 없었잖아요. 그날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어. 여기까지는 내가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올케가 벼랑 끝에 서 있던 나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린 거야. 그래서 나는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밀어서 떨어뜨린 올케가 잘못한 걸까? 비유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그러면은 형님을 밀었다는 뜻인가요? 그래, 밀었다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올케한테 받은 상처 그것들이 지금 계속 떠올라서 미칠 지경이야. 아무리 술을 마셔도 해소가 안 된다고. 심지어 점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올케가 내 운까지 다 갖다 쓰고 있대. 이 집안 여자들이 누려야 될 운을 올케가 다 누리고 있어서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가 없는 팔자라고 그랬다고. 이것만 봐도 누구 잘못인지 뻔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형님 기분이 풀리시겠냐고요. 이혼해. 이혼하고 갈라서. 그리고 나서 위자료 받은 거 나한테 전액 다 갖다 바치고. 그 정도 각오 없으면 그런 사과하지 마.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에는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미안하다는 말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은 사과 받아줘야 되지 않냐?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눈에는 훤히 다 보여. 사과 안 받아준다면서 내심 욕하고 있는 거 훤히 다 보인다고. 정말로 미안하다면 행동으로 증명을 해봐. 그렇지 않은 이상 나는 올케랑 평생 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임신하고 있는 아이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저는 그 뒤로 소통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과를 했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시누이의 태도에 남편 역시도 많이 실망을 한 눈치더라고요. 10억가량 되는 로또 당첨금 절반을 받는다면 단숨에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스스로 자신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고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죠. 그런데 시누이의 저에 대한 악감정은 제가 피한다고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거 뭐예요? 왜 율무차를 집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올케가 나한테 잘못한 거 갚으려면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스스로가 죄에 대한 값을 안 치르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그걸 치르게 해주려고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황당하네요. 정말 이번 한 번은 제가 넘어갈 수 있는데 사과를 하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이 사실 알고 불같이 화낼걸요? 황당하다. 이제 와서 협박까지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올케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도리어 협박을 해? 나 술 마셨는데 또 진상 부려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혼하게 된 거 형님이 잘못한 것 때문인 거잖아요. 앞뒷일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일 벌리시면 그 대가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벌이시면 저도 더 이상 형님 용납할 수 없어요. 가족으로 인정 못 한다고요. 그래, 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 반성 안 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있지. 솔직히 내가 율무차를 타서 마시라고 직접 건네기라도 했어? 내 동생이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율무차 뻔히 알면서 먹을 지능이면 어차피 낳을 아이도 바보일 테니까 그냥 잘못되는 게 낫지 않나? 그 얘기를 남편이랑 시부모님도 납득할까요? 황당한 소리를 하실 거면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말이 되게끔 하세요. 얼마 전에 내가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애 돌봐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그 문자도 무시했지. 답장도 제대로 안 했지? 새 남자 만나야 하는데 회방 놓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나도 강수를 둔 거라고. 그래서 임산부 위험하게 율무차를 두신 거라고요? 그것도 이유라고 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 솔직하게 말했어. 자꾸 삐딱하게 들으면서 반성 안 하는 올케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황당한 이유예요. 저 이제 곧 출산 앞두고 있는 임산부라고요. 행여나 실수로라도 율무차 마시게 되면 애한테 악영향 갈 수 있다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만삭이 뭐 유세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애 돌봐달라고 할 때 돌봐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술 마시고 대리 운전기사 노릇하라고 하면 운전기사 노릇하면 되는 거고. 내가 시키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올케 보고 있으면 안 미워할 수가 없어. 만삭이 뭐 유세냐고. 황당하네요, 정말로.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딸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겠지. 집에서 팽팽 노는 년이 애나 봐야지. 왜 자꾸 영악하게 굴면서 내 부탁은 죄다 거절인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요. 나는 올케가 진심으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올케 인생 망가뜨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술 마셨다고 하지만 이건 내 진심이야.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스란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긴 한숨과 함께 이 사실을 시부모님에게 알렸죠.
그런데 시누이는 또 얌체같이 빠르게 사과를 하며 신혼집에 새 침대를 보내기까지 하더군요. 술에 취한 김에 저지른 실수라는 시누이였지만 남편과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는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서울 지경이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으니까 이제 나도 결정을 내려야겠네. 솔직히 말해서 누나한테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하는 태도 보니까 더 이상 참아선 안 되겠다 싶어.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침대 선물하는 걸로 넘어가는 것도 황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도 대책을 알아야 안심을 하든지 할 것 같아서. 이제 누나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그러면 당신 데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아예 누나랑 인연을 끊든지 할 거니까. 참, 당연히 당첨금 나눠주는 일도 없을 거야. 어지간하면 좋게 풀어가고 싶었는데 형님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정말 힘들다. 당신이 이제라도 결정 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율무차는 어떻게 놓고 간 거야? 당신 이 문 열어주지도 않았을 거잖아. 어쩌면 어머님한테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어머님한테는 내가 비밀번호 알려줬었는데 그거 듣고 몰래 찾아온 거 아닐까 싶어. 술 취한 중에도 그런 머리는 또 돌아갔네? 누나 멍청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기도 하다. 뭐가 이상한데? 누나 성격에 돈 아까워서라도 침대를 선물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 이번엔 정말 반성하는 건가? 아니면 더 큰 거 터트리려고 머리 쓰는 건가? 생각해보면 율무차 직접 타서 준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선물로만 준 거니까. 나야 형님, 속을 알 수가 없네. 하여튼 당신은 출산 문제만 집중해.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썼다가 애한테까지 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비밀번호도 일단 바꿔놔야 되겠다. 형님 때문에 정말 힘들다. 앞으로도 조심하라고 협박한 게 아무래도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서 걱정이야. 비밀번호까지 알아가며 율무차만 턱 놓고 간 게 오히려 찝찝하달까?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딱히 따지지 못할 정도만 잘못한 건데 오히려 노린 느낌? 듣고 보니까 정말 이상하기는 한데 비밀번호 바꾸고 나면 별일 없을 거야. 저를 안심시키는 남편이었으나 저는 뭔가 찝찝했죠.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믿는 시누이였으니 사과를 하더라도 본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뭔가 또 앞에 나쁜 짓을 저지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하던 시누이, 술에 취한 어느 날 자신의 아들 둘을 맡기고 제가 부르는데도 불이 나게 도망치듯 벗어나더군요. 만삭이라 불편한 몸에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돌보던 저는 힘들어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린 조카들 중 하나가 선물 받은 침대에 오줌을 싸버리는 일까지 생기자 정말 심란했는데 이게 저에게는 뜻밖의 행운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누이가 숨겼던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형님, 아직도 술 마시는 거예요? 이제야 전화를 받으시면 어떡해요? 왜 그래? 내가 애들 맡기고 올케한테 부탁하는 거 오랜만에 이러는 거잖아. 남자친구들도 만나면서 새신랑 구하는 중이고 민호랑 민준이 며칠 동안 두고 갈 테니까 알아서 좀 봐줘.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힐링 좀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네, 형님. 무슨 생각이신 줄 잘 알겠네요. 뭐야? 올케 반응이 왜 이래? 이제야 내 말을 들을 마음이 생긴 거야? 아니면 술이라도 먹었어? 형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아무리 기싸움 해봤자 올케는 나한테 안 되는 사람인 거 이제라도 안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우리 애들 잘 부탁해. 만삭이랍시고 괜히 나한테까지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죠. 형님이랑 관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건 이제 완전히 연을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하, 황당한 소리를 또 하네. 그래, 끊어봐. 끊어보라고. 네가 그따위로 말해봤자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저번에 시부모님한테도 형님이 저지른 잘못들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선 넘으면 나중에 유산 물려줄 때 안 챙겨줄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선을 넘었는지 말을 해보라고. 무작정 우기지만 말고. 새 신랑 알아본다고 애들 좀 맡겼더니 이따위로 대들고 있으니까 내가 다 황당하네.
민호가 아주 큰 일을 해줬어요. 오줌을 싸질러 놨더라고요. 애들 오줌 싸는 거 하루 이틀이야? 까짓 거 바닥 좀 닦고 옷 빨아주고 갈아입히면 될 문제 아냐? 어차피 출산하면 매일 겪게 될 일 예습시켜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인 건가? 저도 고작 그런 정도면 이렇게 따지지도 않죠. 침대 밑에 저주하는 부적을 잔뜩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요. 조카가 침대에 오줌 싸지르지 않았더라면 절대 모르고 있었을 뻔했네요. 옳게. 일단 내가 해명하는 이야기부터 들어봐.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였어. 점집 자주 가는 형님이 율무차 사건 이후로 사과랍시고 돈까지 보태가면서 보내준 침대죠. 그런데 거기에 저주하는 부적이 다닥다닥 붙여져 있는 게 오해일까요? 누가 봐도 형님이 한 짓거리 같은데요? 설마 그거 가족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지? 얘기했다가 나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인 거 알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앞으로는 올케한테 정말 잘할게. 대신 말했다간 나 정말 안 참아. 절대 안 참고 앞으로도 괴롭힐 거라고. 자기 죗값을 치러야 된다면서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면서요? 얘기하면서 이미 남편한테며 시부모님한테도 사진 보내놨으니까 이제 곧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제정신이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사람 설명은 들어봐야지. 해보세요. 설명. 나한테 나는 올케를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올케가 받을 운을 나한테 가져오고 싶은 것 뿐이라고. 그거 원래 내가 누렸어야 했던 거고 억울하게 뺏긴 거잖아. 억울하게 뺏겼다고 생각하시니까 여전히 반성 안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잘 알겠네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본인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사실 남편이 얼마 전에 로또 당첨된 일이 있었어요. 그거 형님한테 절반 나눠주려고 했었던 거 이제 없던 일로 하려고요. 뭐? 로또 당첨금? 지금 로또라고 그랬어? 얼마 됐는데? 알아서 못하게요? 형님한테 마음에 빚이 있다면서 남편이 챙겨주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다 없던 일이 됐으니까 신경 끄세요. 형님이 저지른 일 덕분에 이런 거니까 따지고 들지도 마시고요. 잠깐만, 올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정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올케를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따랐을 뿐이라고. 만약 올케가 눈 감아주면 내가 받는 절반에서 다시 절반 올케한테 줄게. 이제는 남 핑계까지 대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하시는 모습이 정말 생소하네요. 본인이 저지른 죗값 잘 받으시고요. 가족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얘기나 들어보자고요. 올케 내가 미안해. 내가 사과한다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굴며 시누이가 제게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앞에 무릎을 꿇며 울게 된 시누이였지만 노발대발하신 시아버지에게 삭발을 당하고 따귀까지 얻어맞고 말았죠. 평소 온화하시던 시아버지의 화난 모습에 많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죠.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시누이라는 사람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저희끼리 뭉치고 가족끼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매일 술을 마시며 가족들의 속을 썩이고 있지만 그냥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로 행운을 누릴 수 있었는데 시샘 때문에 스스로 복을 걷어차버리고 망가진 시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다 스스로 낭떠러지로 떨어진 셈이니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려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